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뷰키코리아에서 응용 지원을 맡고 있는 한아름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리실까요?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신지 채팅창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들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반 채팅창이 아닌 질문 채팅창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쪽에 올려주시면 제가 웨비나 마치고 답변을 드리거나 시간 관계상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웨비나에서는 뷰키에서 대표 장비 중 하나죠. 분무건조기의 신제품이 출시되었고요. 또 이번 달부터는 드디어 딜리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도 분무건조기 신제품에 대한 런칭쇼를 서울과 대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스케줄상 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참석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뷰티의 분무건조기 역사는 이미 제가 이전에 있었던 발표에서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자료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분무건조기는 1979년에 B190 모델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290 모델이 2003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년 만에 S300 모델이 너무나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장비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얻어질 수 있는 생산물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뷰키에서는 파티클이나 캡슐을 위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설명드렸던 분무건조기는 보통 평균적으로 2에서 25 마이크론 사이즈의 입자를 얻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울트라소닉 패키지를 추가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작은 입자인 나노 사이즈를 타겟으로 하면 왼쪽에 있는 나노 스프레이 드라이어 B90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파우더로 입자를 얻는 장비는 아니지만 조금 큰 사이즈의 액상시료를 캡슐화하기 위한 모델로서 오른쪽에 있는 엔캡슐레이터 B390 그리고 395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노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이즈는 약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존의 장비 B29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S300 모델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라진 특징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자동화와 유연한 접근입니다. 유연한 접근이라는 말은 사용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시키고 난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각각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포커스로 한 자동화 측면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자동 모드라는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분무건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할애를 해야 됐던 오퍼레이터 분들께 조금 더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장비에서는 실험자가 직접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동으로 일일이 조작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장비 예열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또 분무됨과 동시에 건조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퓨어한 솔벤트로 린싱이 되고 실험이 멈추는 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자는 더 이상 장비 앞을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조절 방식이 변경된 것인데요. 이것 또한 기존 장비와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B290 모델에서는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퍼센테이지로 조절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량이나 유속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있는 환산표를 참고해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S300 모델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파라미터에 SI 단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일 실험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재현성 측면에서 크게 높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소드 저장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진작에 있었어야 됐던 기능인데요. 20년 전 나왔던 B290에는 없었던 기능이라 조금은 불편했었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또 같은 조건 그대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 재현성 측면에서 한층 더 좋아진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더 이상 장비 앞을 지키고 있을 필요 없이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험하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다른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각각 장비로서 기능을 했었던 유기용매 사용을 위한 장비들인데요. 불활성 가스 순환을 위한 불활성 루프, 그리고 안정적인 건조 공기 공급을 위한 제습 장치를 이제 한 인터페이스에서 함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기용매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S300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은 퍼포먼스, 즉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점들인데요. 우선 단순히 외관만 고급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뷰키는 40년 가까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재현성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견고하게 설계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 리포트 생성 기능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고객사에서 문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실험이 되는 동안에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변동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PDF나 텍스트 파일 형태로 리포팅하거나 익스포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산업용이나 생산 장비 쪽으로 스케일업을 타겟으로 하는 고객사는 좀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온도 센서인데요. 지금까지 B290 모델은 회수되는 생산물의 온도는 측정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웃렛 온도 센서로 대략 좀 가늠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다면 S300은 회수되는 뱃셀 쪽에 온도 센서 하나가 더 지금 특징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편리성이랑 효율성을 포커스로 한 자동화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자동 모드라는 특징입니다. 네, 이 부분 사실 기존에 분무건조 실험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오퍼레이터 분들께 좀 더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장비에서는 실험자가 직접 모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수동적으로 일일이 조작을 했었다면 이제는 장비 예열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분무건조시키고 다시 한번 퓨어한 솔벤트로 린싱하고 실험이 멈추는 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자는 더 이상 장비 앞을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조절 방식이 변경된 것인데요.
이것 또한 기존 장비와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기존의 B290 모델에서는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퍼센테이지로 조절이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량이나 유속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있는 환산표를 참고해야 했었는데요. 이제 S300 모델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파라미터에 SI 단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일 실험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재현성 측면에서 크게 높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소드 저장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B290에는 없었던 기능이어서 조금은 불편했었는데요. 이제는 메소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같은 조건 그대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재현성 측면에서 한층 더 좋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모트 컨트롤 기능입니다. 더 이상 장비 앞에서 지키고 있을 필요 없이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험하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다른 더 중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각각 장비로서 기능을 했었던 유기용매 사용을 위한 장비들인데요. 불활성 가스 순환을 위한 불활성 루프, 그리고 안정적인 건조 공기 공급을 위한 제습 장치를 이제는 한 인터페이스에서 함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기용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는 퍼포먼스 측,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들인데요. 우선 단순히 장비 외관만 고급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뷰키는 40년 가까운 경험이기 때문에 높은 재현성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견고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 리포트 생성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은 고객사에서 문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실험이 되는 동안에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변동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PDF나 텍스트 파일 형태로 리포팅하거나 익스포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산업용이나 생산 장비 쪽으로 스케일업을 타겟으로 하는 고객사는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온도 센서입니다. 지금까지 290 모델은 회수되는 생산물의 온도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웃렛 온도 센서로 대략 가늠을 해야 했던 상황인데요. S300은 회수되는 뱃셀 쪽에 온도 센서가 하나 더 추가되어 회수 시료의 온도까지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알람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천연물이나 제약 분야에서 온도에 민감한 시료의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 장비와의 호환성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고, 그래서 노즐이나 유리 파트 등 주요 파트들은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링이나 실 그리고 연결 호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내구성이 좋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재질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변화가 있고요. 이를 참고로 해서 대부분의 고가의 주요 파트들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큰 특징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디테일한 기술들입니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으신데 노즐 앞쪽 캡 부분에 보시면은 시료가 분사되는 그 지점에 주황색 오링 같은 실이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안정적으로 분사되기 위한 루비스톤이라는 아주 견고한 물질입니다. 이 작은 파트 하나가 동종 제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재현성이 좋아지게 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희 장비가 또 디테일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B290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클론이랑 콜렉션 되는 부분이랑 연결하는 곳이
일자 드라이버로 조여서 고정시키는 와이어 타입이었습니다. 고무링이 그 안쪽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치가 위에 또는 아래에 장착이 되면은 고정이 된 후에도 약간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리크가 생겨서 수율에도 영향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스크류 타입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사이클론 안쪽에 전도물질로 코팅을 해서 가능한 로스를 줄이고 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랩 스케일의 분무 건조기는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B290에서도 동일하게 코팅이 들어갔었지만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S300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S300은 필요에 따라서 페리스탈틱 펌프를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B290 모델은 추가적으로 주입 펌프가 필요할 때 장비와는 별도로 실린지 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펌프를 구입해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장비에 옵션을 추가해서 2개의 펌프를 장착하실 수 있으시고요. 따라서 3플루이드 노즐을 사용한다거나 또 그게 아니더라도 2개의 시료를 독립적으로 주입해줘야 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뷰키의 자랑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점이고 저도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대한 그 양의 응용 사례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구글링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저희 S300 모델 스펙을 보면요. 스펙면에서 보았을 때는 다른 주요한 스펙들, 즉 유기용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산성 용액을 사용한다던가 얻어지는 파티클의 사이즈 그리고 뭐 평균적인 수율 이런 값들은 대부분 유사하나 오토메이션 되면서 오토모드나 메소드가 가능해진 점 그리고 인넷 온도가 220도가 아닌 이제는 250도까지 가능해진 점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종 업계 중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온도에서 오퍼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저희 S300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기용매 사용을 위한 불활성 루프와 제습 장치, 그리고 시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울트라소닉 노즐 패키지, 네 번째에 있는 3플루이드 노즐, 그리고 밀입자나 소량의 시료의 경우에 해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밀입자용 사이클론,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들은 여전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미 한 번 언급해드렸던 세컨더리 페리스탈틱 펌프 그리고 2가지 종류의 아웃렛 필터가 있는데 하나는 재사용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필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회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가의 시료 해수를 위한 PTFE 멤브레인 재질의 필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아웃렛 필터가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인 에어 공급을 위한 인넷 필터라든지 빛에 민감한 시료를 위한 갈색 유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유저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튼 등 B290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대부분의 옵션들은 여전히 그대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신제품의 키포인트는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새롭게 이제 런칭된 이후에 S300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거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분무 건조기 분야에서 많은 사용 경험이 있지만 정말 많이 편리해졌고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퀄리티 측면에서도 동종업계 통틀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조 응용 분야에서 저희 장비가 완벽하게 사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S300 모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캡슐화 장비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이 분야의 트렌드는 이중 캡슐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SSD라고 해서 액상에 솔리드 물질들을 분산을 시켜서 솔리드 디스퍼전이라는 고체 분산체를 만들어서 건조시키는 점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마켓 세그먼트로 분석을 해보면은 파마나 바이오 쪽이 가장 많고요. 그 뒤로 케미컬이나 푸드 앤 피드 쪽이 뒤를 잇는데 세부적인 응용 케이스는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 건조를 통한 캡슐화 과정을 먼저 보시면요. 선택적 확산 이론에 의해서 분무 건조가 되는 동안에 액적 표면에 이제 열에 의해서 유도된 분리 층이 형성이 되고요. 이 형성층은 물에 비해서 유기화합물의 확산 계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새로 만들어진 표면층은 물을 선택적으로 확산을 시키지만 타겟으로 하는 화학 물질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캡슐레이션 하는 예가 하나 있고요. 나노 분무 건조기를 포함해서 분무 건조기로서 형성되는 캡슐을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향이나 활성 물질을 주변으로부터 아이솔레이션 하거나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캡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된 물질을 일종의 트리거를 적용을 시켜서 릴리즈 해주는 것도 함께 응용 사례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뷰키에서는 캡슐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으로 2006년에 3플루이드 노즐을 상용화했고 혼합되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을 한 번에 주입하는 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최근 논문 자료를 보면 이 노즐로 코어와 쉘 입자도 생성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플루이드 노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A와 B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의 유로에서는 액상 상태의 시료가 들어가고요. 또 다른 유로에서는 에어나 질소가스가 유입이 되면서 일반적인 노즐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C에서는 코어 물질과 쉘 물질이 각각 다른 유로를 통해 유입이 되는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코어 쉘 캡슐이 되는 3플루이드 노즐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캡슐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른 노즐을 사용해서 코어 쉘 형태의 입자를 생성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케미칼 분야에서의 예를 한 가지 보시면요. 이 캡슐화 과정은 사실 스프레이 드라이어 장비에 인캡슐레이터 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캡슐화 시킨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산한 삼철, 흔히 저희가 자철석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아주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우선 스프레이 드라이어로 건조를 시키고 1.5% 알지네이트 솔루션에 혼합을 해서 캡슐화를 만들므로 해서 자성을 좀 아이솔레이션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캡슐화 시키는 과정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앞에 설명드렸던 노즐을 교체해서 3플루이드 노즐로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트렌드로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솔리드 디스퍼전이라는 고체 분산체를 생산하는 사례도 보여지는데요. SDD라는 고체 분산체는 처음에는 이제 난용성 약물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용해도와 투과성이 낮은 약물에 생분해성 고분자, 그러니까 함께 주입을 해서 이제 그 파티클을 얻어내는 건데 최근에는 이거를 화학 분야에서도 서스펜션을 또 동일하게 만들어서 어떤 금속 물질을 기반으로 한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전체적인 스킴을 보시면 폴리머와 또 보통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폴리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약물을 솔벤트와 함께 한꺼번에 혼합을 한 후에 분무 건조를 하면 마지막 사진과 같이 내부에 약물이 분산되어 있는 폴리머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소수성 약물은 인체에 복용되지가 않는데 이러한 캡슐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또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케미칼 배터리 분야에서도 솔리드 디스퍼전의
유사 양상이 사진과 같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솔벤트에 금속 물질을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준 후에 분무 건조해서 그래핀 기반의 복합재를 얻는다든지 또 고성능의 리튬이온 전지에서 대체 가능한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등 금속 산화물을 기반한 물질을 분무 건조로서 생성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값싼 나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나노 마이크로 구조의 PSI 실리콘을 합성을 했고요. 이전 슬라이드와 유사하게 리튬이온 전지에서 고성능의 응급제용 나노 레이어드 탄소로 한 번에 코팅을 하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분무 건조기는 단순히 액상 시료를 파우더로 만드는 데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자의 크기나 형태를 컨트롤하고 또 여러 물질을 레이어드식으로 콤플렉스해서 얻어지는 것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